뭐 종결이라는 게 이제 팔자술의 이제 경제의 끝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니까 상당한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이 강좌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최고 고급 단계는 대체로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에서 명리학적 지도자 과정에 레드부 강좌를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하거든요. 그 교육 자체가. 팔자를 준비하면 그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제 명리 입문해가지고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 뭐 저술도 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팔자학이라는 게 역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1400년, 500년 정도 됩니다. 일간 위주로. 이제 서달평 씨가 이제 일간 위주로 이제 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 사람 명리를 기존에 공부하던 이런 역학자들 같은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용명체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의 이제 간직을 우리가 일종의 주체로 삼았거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팔자의 원칙이라는 게 주로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간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송대. 그래서 송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일간 위주의 팔자 지식 체계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정도쯤 이제 명대쯤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서자평이 이제 완전 팔자술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럭저럭 1000년 이상의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왔죠. 전체적으로는 이 팔자학이나 이런 명리는 한 35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인쇄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팔자를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인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팔자를 부정하는 그 친구는 부정하게끔 생리가 되어 있다는 걸 팔자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리에 입문해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팔자술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주 간치해서 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했다가 2000년대 이제 중반 이후에는 제가 다시 공방비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굉장히 보법 체계로 다시 들어가면서 팔자술을 제가 가장 방대하게 펼쳤습니다. 방대하게 이제 펼치고 나서, 예전에 뭐 서다평이가 일반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팔자의 개량을 일으켰는데, 전화공부 못할 거 없겠다 해서 이제 오자술 체계로 이제 바꾼 겁니다. 오자술 체계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오리지널레트를 확정시켜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하니까 팔자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거나 기회가 이제 별로 없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자술 체계는 팔자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제 공부했으니까 기존에 이제 당연히를 공부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동양의 모든 그 교학은 이제 음양하고 오행으로 이렇게. 이것이 기본이 되는데, 자, 우리가 팔자에서 일간을 우리가 채로 삼을 때 몇 가지로 분류되나요? 목화토금수명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할 때 채를 오행으로 부르는 겁니다. 음양오행은 굉장히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근원도 갖고 이런 것 같지만 전혀 이질적인 겁니다. 이렇게 오행으로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권형, 무게를 이렇게 이제 저을 때 이제 균형을 맞추는 이제 우리 절충시켜서 권형이 돼야 이제 이 팔자를 안정감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태평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오행이 이제 부호 체계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팔자가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용신을 이제 구해가지고 용신을 도대체 이제 찾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팔자술로 공부하는 기간에 이제 전체 대강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 오행이 확실히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여기 강우의 명리학들이 생각하는 팔자의 지식체계는 이수명리로 들어오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맞추고 나니까 여기에 음양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차가우면 따뜻해져야 되니까 습하면 조절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간조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합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주 싹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난강만이나 그 자평진전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자술로 가면은 그 목화금수명으로 해가지고 명의 주체를 4개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행이 이제 상호작용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학적으로 잘 유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자술을 프레젠테이션한 게 아니라 팔자술 종결이라는 문제를 달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팔자에 여러 가지 여러분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료 중에서 삼합국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삼합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화금수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삼합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팔자를 해석하는 그 통로와 기준은 이 합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합이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삼합 자체도 운영을 잘 못하고, 그것을 이제 실전 통경기 과정으로 이제 가져가면은, 좀 애매모호해져가지고, 수록이 이제 어려워, 실전 쪽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술수 분야가 있는데, 이 술수에서 그 학문이라는 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지식지가 왜곡되어 있고, 일단 뭐 명리를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 입문했다가 공부하다가 정말 굉장히 이제 난해진다라는 걸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리를 제대로 이제 못하고 이제 격가지를 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그냥 한의대 나가서 한의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명리 공부해가지고 마스터나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팔자술 분석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일단 첫째, 실전에서 완전히 그 실전에서 그 실전 감각을 습득해가지고 상대가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칠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걸 가르칠 수 있느냐?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보면 야 선생님이 비기를 안 넣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걸 다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르치느냐? 자, 어떤 사람의 팔자를 보면 팔자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컨디션이 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팔자를 보는 원칙이 있어요. 팔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다 보면은 이걸 봐야 되는지 저걸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는 원칙을 이제 팔자술의 첨단 과정에서 다시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커리큘럼이 여러분 교재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재를 제가 따로 준비 제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그때그때 제가 프린트를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끝나면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이제 출간되는 형태거든요. 갑자에서부터 계획까지 60갑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자에 처음 입문할 때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가지고 60갑자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그 고급 과정에서 팔자술 종결 과정에서 이걸 가르치니까 맥락이 이렇게 같은 거예요. 팔자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팔자를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병자일주의 남자다. 자, 여러분, 그 일주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팔자를 나열하고 나면은,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부자냐, 아니냐. 일단 이거부터 맞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고급 과정에서는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묘사가 너는 배우자의 덕이 있을 것이냐, 너는 배우자의 덕이 없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 정도 단계까지 완성하면은 팔자술의 중급 과정을 지나가지고 꽤 진격한 겁니다. 진격한 건데,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되거든요. 자, 경자일주의 그 남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곤조로 우리가 여자 똑같이 우리가 정축일주의 여자, 뭐 경자 남자, 정축일주의 여자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자, 첫째 우리가 접근할 때,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자, 병자일주의 우리가 이제 남자다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기존에 이제 배운 거에서 연월시에 우리가 금요하실 분을 우리가 뭐랄 때 이렇게 배우자궁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배우자궁에 그 배우자의 동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동태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수법,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제가 시신이냐 기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초중급 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엮어서는 절대 묘사할 수가 없고, 우선 그 육친의 상태나 동태를 우리가 읽어내려면은 호태술의 기본이 아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태술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로테크 낮은 단계지만은 실제로 가장 전 단계에서 쓰이는 게 이제 호태합상 물장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일단 이 자가 태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태지에 놓여 있는데, 이 병자가 태지에 놓여 있는데, 이 자중에 장간이 이렇게 임계가 있는데, 이 임계가 관살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그죠? 혼잡되는데 여기에 재라는 것을 구경할 수가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포태는 음포태, 양포태를 적용하는 게 있고 또 오행포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포태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어떤 놈은 우리가 실제로 팔자하게 대가들이 설하고 나는 사람들이 뭐 음포태는 쓰지 않는다. 신유천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했고, 또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음포태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음포태를 혹시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음포태를 중시하든 뭐 양포태만 오행포태만 적용하든 둘 다 못 맞춘다는 겁니다. 실기에서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육친이 이제 육친만 이제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육친이 그 이 사람의 이제 우리가 남자이죠. 우리가 처를 우리가 이제 처공에 이제 우리가 동태를 동한다 그러면은 이 처가 경금이거나 신금이 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장간의 동태로 드러나지 육신지장간으로 있지 않으면 그걸 그냥 오행부태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행부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오행 또는 경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금의 기준으로 자수의 부태를 읽어내는 거예요. 경자, 사다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호술, 뭐 예를 들어서 생하고 왕제하고 하면 항상 그 사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자, 사가 되면은 경금이 사지에 놓였다는 것은 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추명가에 보면은 무자일주는 무자식이 상팔자가 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럼 무자일주가 왜 자식이 없겠냐고. 여러분 실제로 무자일주의 여성들을 보면은 자식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식상이 자식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그러면 경금이 식신이 되겠지. 식신을 보태하면 사지지. 자식이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정축일주에 이제 여자가 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이 어떠냐? 남편은 이 부부의 동태를 보니까 축중에 뭐가 있냐면 개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축은 묘지예요, 묘지. 이렇게 묘지, 고지에다가 남자를 깔고 앉았으니 뭐 자자강군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는데 너 남편 깔고 앉았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지에 그 남자가 있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개수는 여기 포태 기록이 아니라 이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음포태를 적용해가지고 여기서는 음포태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관 속에 있으면은 음포태를 다시 축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에서 축을 보면은 대물상이 나와요. 관대물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대와 화계물상을 버무려서 같이 그 사람이 직업공무를 하는데 당신의 남편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편이 뭐라고 있다? 관대물상. 옷을 입고 있다 이거야. 옷을.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 아, 선생님, 우리 남편은 의사가 아니고 판사입니다. 일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관대물상이니까. 아, 우리 남편은 승려예요, 승려. 일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승려, 이렇게 그 승려가 이렇게 내 남편이 갑자기 상계를 이탈해가지고 저기 절을 하나 짓고 거기에 가가지고 스님으로 산다. 나하고 똑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내가 깔고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종교가의 길을 간다고 해도 나하고 같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가 글자를 가지고 그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남편의 덕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중급까지에서 뭐하는 거라고. 응? 근데 그럼 그 중급까지는 다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팔조선 종교과정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차라리 가불병정만 아는 친구는 훨씬 더 좋겠다. 차라리 백지상태는 좋겠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부잡스러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리하는데 여기에 이제 설명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원리를 알려면은 이럴 때는 오행포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음포태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음포태가 적용되는데 이 글자가 앉아있는 글자의 포태를 볼 때는 이걸 거법이라고 해요. 거법. 이렇게 지장간 속에서 그 글자와 이렇게 운성관계를 보는 걸 자법이라고 해요. 운성에는 본법도 있고 자법도 있고 본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법도 있고 자법도 있고 거법도 있고 그런데 자법을 언제 적용하고 거법을 언제 적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은 부인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건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이렇게 있거나, 그제? 또는 신이 이렇게 있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차가 없습니까? 처는 있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부부궁에다가 대입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지에 놓여서 마치 무자일주가 무자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운성법에 사실은 없어요, 정확하게. 거법이라는 건 경이 어디에 앉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에 대해서 보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육친수법에서 육친국을 활용할 때, 여기에 이미 이렇게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죠. 이러면은 그 철을 빨아가지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은 축에서 어떻게 된다? 자법으로 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하고 있는 물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부인은 병으로 뭐한다? 신음하고 있고 네가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법이 돼야 일단은 병리를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찾기가 어렵다. 배운다는 게 불가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분명히 갑자, 을축, 병인, 종묘 이렇게 육갑을 가르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고급기 과정이면은 도대체 병이 자가 여기 있을 때, 자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신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지? 자, 만약에 병일간이 자시에 놓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처보다 오래 살겠어요? 처가 먼저 가겠어요? 자,
병신일주도 아니면 이 사람은 천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네, 그렇잖아. 또 경술 이러면 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경금이라는 재가 장생금을 얻었죠? 그래, 안 그래요? 처가 괜찮아요. 경주도 봐가지고. 안 치우는데, 자시에 놓였다. 이러면은, 처가 내가 만년에 가가지고는 사지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를 먼저 이별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10간 12절을 다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갑자를 공부할 때, 60개 챕터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그지? 그러니까, 갑자를 공부할 때부터, 맨 끝까지 공부할 때, 갑자를 공부할 때, 갑자불상, 예를 들어서,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번이 되겠죠, 그죠? 일주번인데, 통상적인 일주를 아니라 일주 포테론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의 갑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자월의 갑일이 아니라 자월의 갑자일이 되겠죠. 또 우리가 을축을 공부할 때 자월의 을축일 자시를 공부하고 자월의 을축일 축시를 공부하고 자월의 을축일 인시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각 그 일간 우리가 이제 뭐 야자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치고 일단은 우리가 그 육식갑자를 공부할 때 육식갑자의 그 갑자를 우리가 육식갑자 6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쿠리큘럼에서 각 챕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12월이 다시 12시로 분류게 됐죠. 그러니까 144개의 패턴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 144개의 절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개의 패턴에서 144개면 얼마야? 상당히 많은 거지, 그지? 그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원리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원칙을 가르쳐주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현상에서 팔자를 보는데 별로 애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활용하는데 마침 요즘 이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폰용으로 지금 개발했지만 그 육식갑자 인간학이라는 거는 내 손 안에 철학관 1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생명원리식을 치면은 그 일주론 내용에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그냥 웬만한 시중철학관에 가서 그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만세력도 자동적으로 세워지고 이러는데, 그건 그냥 무료로 제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가르치는 거는 그 사람의 유형을 60개로 일본에 보면은 그 혈액형 인간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선 그 60개를 12개월로 분류하니까 720개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그걸 12개로 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덤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 난감한 조적인 지식체계 어떠한 글자들이 투과를 해야 팔자의 품계, 기천을 구분하는 우리 시가 정해지면 시간의 간지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뒤티기 천기기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 이주명리의 이제 팔자 사정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명식으로 조명이 되는데 이것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폰에 이제 내 손 안에 철학관 2탄으로 이제 실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어플 사상 가장 고가의 어플이 아마 될 겁니다. 안 봐도 많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의 클래스에서 경험한 사람만 이것을 정말 근거 없이 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예전에 F 그만두고 나서 명리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명리가르치다가 많고 아주 뭐 비용들도 아주 싸고 명부사 입장에서 좋죠. 근데 이제 그 명리 같아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다 자기 어떤 과정이나 목표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주체 측에서 또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좀 시청을 여러분 빌딩 한 데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제가 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공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별로 좀 소용이 없겠다. 제가 또 심지어 뭐 이승영리 교재를 읽고 이랬던 것은 다 자양분은 되지만은 이 과정하고는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포테의 개론서는 학회에서 나갔습니다. 포테식이라고 하지만 포테를 실전에서 응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감을 잘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팔자에서 이렇게 읽어내는 연습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대본이 적용될 때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아까 그 합장불상기, 예를 들어서 합장불상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가 있을 거니까, 너는 남편이 저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언제 결혼을 하겠냐고 하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가 합작될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자일주가 이 자라는 글자하고 합작된다고 해서 아니라 신이라는 글자하고 합작되면은 이 신금이라는 성분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사축 합경이 되어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축중 신금, 그 다음에 사중에 뭐가 있지? 경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새로운 이 두 개가 합작하면서 배우자를 내가 맞이한다는 그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요 정사는 왕지예요. 그러니까 이 왕지에 아주 유력한 교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원래 깔아가는 거는 이 사람은 뭐 의사 공부를 하든지 의학 공부를 하든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결혼하겠냐? 이게 결혼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작될 때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단지 한 사람만을 교제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명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게 5분원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응? 첫째, 신은 얘기하지 마라. 신불원. 두 번째, 수불원. 자기의 수명은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재불원. 재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서 생각이 잘 안 나서 생략을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구유책으로 내가 핑계거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딱 팔자를 공부해가지고 실전에 쓸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에 대해서 내가 논할 수 있는 단계면은 상당한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강제강이 부자다, 제다신약이 여러분 가난뱅이가 천만의 말씀. 신앙제왕에도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는데 이게 갑인월이면 이 사람이 재가 아주 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지 이 사람이 부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갑하고 합하는 게 기토잖아요. 그죠? 이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축시라든지 미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작되지 않으면 이 재는 절대 생산되지 않아. 근데 이 합생의 원리가 명리계에서 발표된 적도 없고 그것이 한 2008년, 9년 정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이 뿌리가 없이 투하면 우리가 재성부진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몹시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금일간이 갑목이 있고 미년생에 축시생이다 그러면은 이 갑이 수도 없이 유기적인 합작을 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 돈을 어떻게 봅니까를 볼 때는 여기에 있는 토가 뭐예요? 인수지. 인수잖아. 문서와 재가 합작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문서와 재가 합작되니까 어떤 놈은 공부해가지고 자기 지식이 분리되는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특허권이나 사용권 같은 거 갖고 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서나 권리가 어떤 문서고 어떤 권리냐를 알려면은 여기에 있는 뭐를 겨눈다고? 포테 기속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포테를 볼 때 무슨 포테를 적용한다? 음포테를 적용하는 거야. 장간에 그 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제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 쉽게 제가 잘 가르치니까 따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수준 지식이 학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는 얘기할 것도 없고
신의 단계에 도달하는. 신의 단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귀신같이 얘기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추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귀신 같은 그런 추리의 그런 그 묘사들이 몇 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저급한 그 베이스에서도 살아있는 게 없는 거. 태어날 때 탯줄을 감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잘 하긴 잘 안 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탯줄을 감고 나왔는지 아닌지가 금방 잡힌단 말이에요. 호태물상을 가지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술 종결의 큰 주제는 이 사람이 호태물상을 가지고 호태물상 아까 우리가 병자라든지 정축이라든지 불상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묘사했지만은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합작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호태물상 합작기를 제가 알려준 겁니다. 호태물상 합작기. 호태물상 합작기라는 거 어디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저도 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태물상 합작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꺼운 내놨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역술이나 명령 10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접천수 써머리 가지고 한 3년, 그 다음에 이제 형충야 팔자수 필살기 가지고 한 3년 트렌드를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역술계를 제가 한번 또 싹 밟아버리고 제가 가려면 공망계약 하나 가지고 한 3년 경직을 올리면 얼마나 이제 가져갑니다. 공망계약을 가지고. 근데 제가 제 명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리에서. 그래서 아주 그 방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술에서는 이걸로서 종결시키는 겁니다. 보통 공망계약이라는 건 이제 생황사자가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팔자술의 이제 목법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허자로 운기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인가 그 이제 내가 그 레드북을 가지고 오전에 있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챕터가 10개 되죠. 싹 정리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교육을. 그리고 좀 떠나려니까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좀 제대로 된 거,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륜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선다는 거 아세요?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선학들도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워낙 명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행이니까. 근데 이론 체계에서는 워낙 앞서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앞서가는 이론 체계를 갖고 이제 트렌드를 이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 팔자물상 그 합작기 이제 그 물상합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좀 따라오기 어려운 경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친다? 갑자 가르치고, 그 다음날 을주 가르칩니다. 그 다음날 병인 가르칩니다. 엄청 쉽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초학자들이나 아주 뭐 프로페셔널 현업에서 20년, 30년 했거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사제가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지만은, 일단 이 강의실에 들어온 순간 현업에서 반평생을 불러놓고다고 해도 제 앞에서는 이걸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리를 알고 나면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미 지나간 건 내가 스스로 납득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납득하면서 무엇을 얻느냐? 자기 개방을 시키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처자식도 제대로 부양 못하고 후부족에도 부족하고 돈 다 까먹고 말이야. 판단 리스트에다가 내가 가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애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우울해지고 자기 자책, 셀프 퍼니시먼트를 하면은 그건 제약이에요, 제약. 어느 종교를 가도 자기 자책은 금기시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주여 저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만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잘 모르잖아,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지식체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납득했을 때 갖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성공을 이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내 생에, 그거는 무엇으로 조율하냐면, 보통 이제 자기 나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선 그 생시에 그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대응들이 있겠지.
그 대운들의 후퇴가 어떻게 합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내가 어떤 결실을 거둘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전혀 당장 일어날 일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더 잘하는 뭐냐? 어차피 팔자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팔자로 가는데, 뭐,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근데 이 비가 어떻게 그칠 것이고, 언제쯤 그칠 것이고, 또 이 비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이고, 알고 가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비를 뭐, 우산 하나 달랑받쳐서 피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내가, 우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도대체 이 팔자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 공직으로 연명을 할 수 있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돈 좀 벌 수 있는 게야. 도대체 이거 뭐 상담을 해가지고 손님 사람을 만나는 거야?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그 각각의 신사를 보면은 말이야, 종려는 그 신사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오스독사자한테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사론이 할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천살에도 죄가 있고, 월살에도 지장간을 타면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근데 그 신사라는 것은 일간을 위주로 해서 신사를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고법 체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목화금수명을 우리가 잡았을 때 화계에도 죄가 있고, 어떤 명은 화계에 죄가 없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축, 금명들은 축에 목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화계가 축축한 걸로 끝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인호술 같은 경우 화면은 술에 신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화계에도 죄가 있습니다. 근데 화계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화려한 풍을 내가 덮고 가는 건데, 이건 내가 저축한 걸 의미하거든요. 월살이다 이런 거는 반대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가지고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옷을 입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갈 때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사람들이 부모가 지참금도 주고 또 어떻게 줘요? 축의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축하하면서 준 것 같지만 아직은 네가 성인이 돼가지고 돈벌이하고 자식 먹여 살릴 만한 아직 감이 안 되고 아직은 어려우니까 당장은 이걸 가지고 더 성숙해질 때까지 먹고 살아라, 연명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내가 팔자에 그 말년운을 내가 조망하니까 생시에서 월살에 죄가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합작되더라.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겁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어주는 돈을 각출해서 내가 받아서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종교관으로서 행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닌데 월세의 죄만이 유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나 사업 좀 해가지고 성공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가야지. 아니야. 사람은 어떤 쪽으로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것을 팔자나 지식체계를 통해가지고 내가 납득해서 확신을 가지면은, 그것은 곧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공의 키워드는 말들도 많고, 이제, 저도 이제, 명예계를 떠나서 좀 대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공의 키워드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뭐, 성공의 키워드는 요새는 뭐, 어떤 여자애가, 미국에 유명하니까 뭐 강사라고도 하네, 강사. 제가 볼 때는 성공의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도무지 확신이 안 생기니까 문제 아니야, 확신이 안 생기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해서 강요해가지고 갖는 확신이, 예를 들어서 종교계적 가치입니다. 아마 주님이 구원하실 거고 영원히 살 줄 거고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이런 확신은 현장에서 자꾸 그 확신,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확신을 삼을 수 있는, 이것은 명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의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삼합체계라는 거 간단합니다. 역제월 합작이라는 걸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티다 이러면은 나하고 충하는 해가 뭐예요? 역마입니다. 그죠? 해, 묘, 미, 이거는 묘는 제살이고 미는 월살입니다. 역제월 합작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움직인다, 역마. 그 다음에 제는 갇힌다예요. 태지, 태아에 갇혔다. 월살은 옷을 갈아입는다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지창금, 월살에 제가 올라서 지창금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땅에 내가 회개시키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진짜 죽고 싶고 돈 안 되면은 간단하게 되게 뭐야? 야, 집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저기 산들 돌아다녀.
여러분, 무속이라는 데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잖아요. 자, 돌아다니는 산,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뭐 해라 그러지? 산 돌아다니는 연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래? 톡을 파고 뭐 하라 그래? 수도하지? 자기 스스로 가뒀잖아, 벽제. 그러면 어떻게 돼? 월살이 합작된다고 그러냐? 그럼 그 월살이 뭐야? 사람들한테 돈을 좀 각출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땅에 한번 헤딩해봐, 진짜로, 실제로 한번. 산, 신내가 돌아다니고, 톡을 파고 백일기도 하고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돈 갖다 바치는 사람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검년반 합작이라는 거 아세요? 검년반 합작? 왜 그래서 얘기하는데? 겁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덤디다 이러면은, 인이, 사유축담이 인이 겁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 오, 술 이렇게 합작되잖아요. 그죠? 오는 뭐냐면은 연산, 도화예요. 술은 반항이에요. 내가 휴식하고 반항 치는데, 이 도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정갈하게 꾸미는 걸 의미하는데 반복물상이야. 굉장히 내가 정갈하게 꾸미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의 아가씨가 항상 화장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매일 진상들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항, 안정된 환경에 가는데 누굴 만나지? 스폰식을 만나요. 그러면은 얘기가 돼. 근데 그 술이 합작이 안 일어나고 겁사로 합작되면은 내가 이렇게 꾸미고 이쁘게 꾸미고 끼를 발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겁탈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겁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도화기를 가지고 겁탈 당했던 애들은 반드시 반환에 오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반환하고 합작할 때.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대하고 불전에 3000배씩 매일 기도해. 그럼 무슨 합작이 일어난 거예요? 도화의 합작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뭐 이제 속세에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내가 이제 산실당하고 잃고 내가 가족하고도 절연하고 들어왔으니까 겁살이라는 데가 나타났잖아. 그지? 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가족들하고 내가 같이 얼굴 보고 못 산다? 이러면 이제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팍팍한 지경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육친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이렇게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교회로 가든지 성당으로 가든지 종교계에 내가 기회했다. 이러면 벌써 검열합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겁의 물살이 나타났잖아.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똑같은 행위를 마치 룸사랑의 호스테스가 화장하고 머리하고 나가서 시중 들듯이 걔네들 보통 있는 내심 있는 애들. 야, 성격 안 좋은 애들은 절대 하루 지내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매일 저라고 있으면 뭐가 된다? 반환하고 협조된다 말이죠. 먹고 살만 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 먹고는 살겠는데 그게 다 확신이 없이 하면 그게 되겠냐?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는데 선생님한테 12신살의 호태 합작기를 배우니까 납득이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누구든지 성공으로 간다 그래요. 컨디션.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은 좌회전, 우측으로 돌리면 우회전 한다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잠재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차가 우회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회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핸들이 꼽힐 수도 있고, 뭐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불안해하거나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목적지까지 절대 못 갑니다. 이거 성공을 하는 건 그냥 확신이에요. 성공 확신인데, 그 확신이 뭐냐면은, 믿음이잖아. 그지?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그 믿음에 그 사랑이 결합되어야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실망시키고, 우리 엄마한테 사기를 치고 말이야. 맨날 이제 우리 어머니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엄마 이번에 내가 차를 한 대 사주면 평생 타야 될 차를 좋은 차를 한 대 사줄게. 매달 약속해. 매달 25일까지. 그러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저를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몹시 안쓰럽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분 좋게, 믿고 있어요. 그게 뭐 차를 사준다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그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 그렇지만은, 저 친구가 자꾸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니까 믿음이 안 가가지고 헤어지고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사랑해버리면은 이놈이 나를 실망시키다는 끊임없는 믿음을 내가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성공의 원천이 우리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있는 거란 말이야. 누군가가 확신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팔자를 공부하겠지만, 팔자술 종결에서는 여러 가지 잔잔한 테크닉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신 같은 거로 스코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실전에서 기가 막히게 맞추면 뭐하냐? 돈도 안 되는 인간이 그 맞추면 뭐하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가불병정 알지만, 돈 되는 놈이 나한테 몫이 매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자기 오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스스로 자지명을 조명할 수 있는 진짜 명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봐라.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